안개가 깊게 깔린 어느 도로. 난 깁스와 목발도 하지 않은 채로 그 도로를 걷고 있었다. 보통은 꿈이라는 걸 알지 못하지만 목발과 깁스가 없다는 것을 안 나는 이것이 꿈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었다. 도로는 끝이 없어 보였다. 정처 없이 걸어도 옆에서 희미하게 들리는 파도 소리와 깜빡거리는 도로 옆의 전조등. 걸어가면 걸어갈수록 더욱 깊게 깔리는 안개가 보인다. 정확한 시간은 알 수 없었지만 꿈속에서조차 오래 걸었다고 느낄 만큼 그렇게 걸어갔을 때 안개 끝 저편에서 의자에 앉아있는 친구를 발견했다. 나는 꿈이라는 것을 알았지 깜짝 놀라 그대로 내달리다가 곧 알 수 없는 벽에 부딪혀버려 그대로 넘어지고 말았다. 다시 일어나 넘어가려고 해도 이 보이지 않는 벽은 내가 친구에게 가지 못하도록 나를 방해했다. 친구는 벽을 넘으려 안간힘을 쓰는 내 모습이 우습기라도 한 건지 입을 벌리고 고개를 뒤로 젖혔지만 그 웃음소리는 들리지 않았다. 목소리가 나오지 않는 것은 나 또한 마찬가지였다. 사실 이것이 꿈이라고 느끼고 있긴 하지만 몸은 내 마음대로 잘 움직이는 것 같지 않았다. 달리려고 해도 누군가 뒤에서 발목을 붙잡는 것 마냥 어기적거렸고 입을 벌리려고 해도 굳게 닫힌 채였다. 오직 내 마음대로 움직이는 건 단 하나. 눈뿐이었다. 친구는 그런 내 모습을 가만히 살펴보다가 의자에서 천천히 일어났다. 친구는 곧 매정하게 등을 돌려 안개 속으로 걸어 들어갔다. 가지마. 입을 열고 가지 말라고 소리치고 싶었지만 여전히 두 입술은 굳게 닫혀 있다. 가지 말라고. 가지 말라고. 달려가서 손을 뻗어 친구를 잡으려고 해도 눈앞에 보이지 않는 그 벽이 날 막아 세웠다. 멈추라고. 곧 따라갈게. 그때였다. 안개 속으로 천천히 걸어가던 그 녀석은 걸음을 멈추고 천천히 날 향해 돌아섰다. 녀석의 얼굴은 사고 당시 그대로였다. 목은 찢어져 혈관과 뼈가 전부 보이고 얼굴에는 남아있는 살이 없었다. 드문드문 근육과 혈관들이 보였고 눈안 동공은 풀려 있었다. 녀석은 천천히 뒤를 돌아 나에게 다가오며 그나마 멀쩡해 보이는 그 손을 들어 올린다. 안 돼. 안 돼. 안 돼. 난 소리치며 침대에서 일어났다. 온몸은 땀으로 범벅이 되어 시트가 축축했다. 끔찍한 악몽이었다. 진성아, 어쩌면 아직 꿈은 끝나지 않은 것일 수도 있다. 내 몸은 자유로웠지만 분명히 날 부르는 친구의 목소리가 방 밖에서 울려 퍼졌다. 난 천천히 몸을 일으켜 목발을 짚고 방 밖으로 나갔다. 거실은 정적에 휩싸여 있다. 어머니도 내가 방으로 들어간 뒤 바로 안방으로 들어가신 듯 했고 TV를 제외한 집안의 모든 불이 꺼져 있었다. 아주 잠깐 동안 TV 소리를 착각한 건 아닌가 생각이 들었지만 90년대 옛날 영화에서 내 이름이 나올 리가 만무했다. 진성아, 또다시 내 이름이 들려왔다. 거실에서 가깝다. 하지만 집안은 아니다. 진성아, 다시 한번 목소리가 들려오고 난 이 목소리가 베란다에서 들려오고 있다는 걸 확신했다. 베란다 문을 열고 창문도 열었다. 조금 차가운 바람이
집 안으로 들어왔다. 여기다. 친구의 목소리를 찾아 창문 밖으로 머리를 내밀어 사방을 살폈다. 1층도 아닌 12층의 베란다 밖에 누가 있을 수가 있겠냐만 난 그 목소리의 진원을 찾아냈다. 아파트 입구에서 친구처럼 보이는 누군가가 날 향해 손을 환하게 뻗으며 그렇게 속삭이고 있었다. 데리러 왔다. 그래, 아까의 꿈은 날 데리러 온다는 뜻이었구나. 드디어 네가 날 이 고통에서 해방시켜 주는구나. 이리 온나. 이리 와라고. 난 그 목소리를 마지막으로 몸을 내던졌다. 이 미친놈! 아버지는 호통을 치며 내 목을 잡고 집 안으로 날 세게 내동댕이 쳤다. 순간 멍했던 정신이 돌아와 주변을 살펴봤다. 집안에 불이 전부 켜져 있었고 거실 소파에는 어머니가 놀란 눈으로 날 쳐다보고 계신다. 베란다 창문 앞엔 아버지는 날 매섭게 노려보고 계신다. 아버지. 아니다. 하지만 나도 들렸다. 하지만 아니야. 아버지는 베란다 창문을 굳게 걸어 잠그셨다. 다음날 아침, 난 가족들과 함께 울산으로 향했다. 아버지의 오랜 고향 친구가 아주 대단한 무당이셨는데 최근 울산으로 낙향하셨다고 한다. 난 울산으로 향하는 차 안에서 어머니에게 어젯밤 있었던 일을 들을 수가 있었다. 어머니는 내가 방에 들어가고 난 뒤 소파에 앉아 핸드폰을 보시면서 무당집을 찾고 계셨다고 한다. 그렇게 30분 정도가 지났을 때 내가 방문을 열고 어기적거리면서 거실로 나왔고 어머니는 뭐 필요한 게 있냐고 물었지만 난 아무런 대답도 없이 멍하게 TV를 보다가 갑자기 베란다로 향했다고 한다. 어머니는 놀라서 날 불렀지만 난 아무런 대답도 없었고 어머니는 즉시 안방으로 달려가 아버지를 깨워 거실로 다시 나가셨다고 한다. 그리고 내가 베란다 문을 열고 머리를 내밀어 주변을 살펴볼 때 어머니와 아버지에게도 분명히 들렸다고 했다. 데리러 왔다는 여러 사람이 외치는 그 소리를 말이다. 울산에 도착하여 조금 깊은 산속으로 들어가자 한옥이 한 채 보였다. 원래 아주 유명한 곳이라 한번 만나려고 하면 몇 주 전부터 예약을 해야 하지만 아버지가 내 상황을 설명하자 무당이 모든 예약을 하루 뒤로 미뤘고 날 보겠다고 했단다. 무당의 아들인 것 같은 사내에게 인도가 되어 안채로 들어서자 꽤 남자답게 생긴 남자 박수가 우리를 맞이했다. 그래. 박수는 나를 보자마자 무엇인가 알겠다는 듯이 고개를 끄덕이며 자신에게 내가 겪은 이야기를 전부 들려달라고 부탁을 했고 난 알 수 없는 이끌림으로 그에게 모든 이야기를 털어놓게 되었다. 어떤 것 같나? 제가 답하기 전에 몇 가지 아드님께 확인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아드님, 대답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네, 말씀해 주세요. 첫 번째로, 퇴원을 하고 납골당에 들러서 집으로 돌아와서 가위에 눌리기 이전에, 그러니까 병원에서도 가위를 눌린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수면제 때문인지 몰라도 잠은 잘 잤습니다.
좋습니다. 두 번째로, 가위를 눌리셨을 때 친구분의 얼굴을 정확히 본 적이 어제 딱 한 번뿐입니까? 네, 맞습니다. 어젯밤에 아파트 입구에서 손을 뻗으면서 자신에게 오라고 했던 사람이 친구분입니까?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너무 멀어서 성별도 구분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내 마지막 대답을 끝으로 박수는 꽤 긴 시간 동안 몸을 앞뒤로 움직이며 생각에 잠기는 것 같았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자네는 지금 귀신들이 석 쥐었네. 귀신들이요? 그래. 그것들이 병원에서 붙었는지 납골당에서 붙었는지 아니면 그냥 몰려든 건지 모르겠지만 잡기들이 지금 자네 주변을 맴돌면서 자네가 삶의 의지를 포기할 때마다 자네를 괴롭히고 있는 거야. 자네의 친구로 분장해서 말이야. 그게 무슨 말씀이신지. 생각해보게. 처음으로 자네가 가위에 눌렸을 때도, 택시에서 가위를 눌렸을 때도 자네는 친구의 얼굴을 보지 못했어. 몸은 굳어서 움직이지 못하고 스산한 목소리만 들었지. 친구의 목소리인지도 모를 그 목소리만 말이야. 네? 진짜입니까? 하지만 자네가 어젯밤 친구의 얼굴을 봤을 때를 생각해보게. 평온하게 웃으면서 자네에게 나타났던 친구의 그 얼굴에서 자네는 저거이를 본 적이 있는가? 자네의 기억에 의하면 자네가 자살하겠다는 생각이 들었을 때 친구의 얼굴이 심하게 변했다고 했지. 네. 이름도 없이 구천을 떠도는 잡기들은 삶의 의지를 잃어버린 사람들을 괴롭혀서 그들 스스로 죄를 지어 자신들과 같은 신세로 만드는 걸 즐기는 놈들이지. 더럽고 추악한 쓰레기들 말이야. 자네가 친구의 죽음에 죄책감을 느끼면서 자살을 하겠다는 마음을 먹을 때마다 잡기 놈들이 그렇게 자네를 노린 거야. 자네의 친구로 변해서 말이야. 그렇다. 생각해보면 내 목을 조이며 처음 나타났을 때와 택시 안에서의 일을 생각해보면 친구의 목소리라 생각했던 그 목소리는 낮고 스산한 울림 같았다. 얼굴 또한 보인 적이 없다. 자네가 죄책감을 가지고 있다는 건 잘 알고 있네. 삶의 의지를 포기하려고 마음먹었던 적도 있겠지. 하지만 말이야, 만약에 내가 어떤 친구와 같이 놀러가다 죽었는데 나만 죽었다면 난 그 친구를 죽이기보다는 그 친구가 내 목까지 살아주길 바랄 거야. 진심으로 말이지. 박수는 말을 이어갔다. 삶의 의지를 포기하지 말게. 자네는 살아남았고 친구는 죽었네. 죽은 사람의 길을 따라가는 게 비록 쉽다고는 하나 악착까지 살아남아서 그 친구가 보고 듣고 맛보고 느껴야 하는 걸 경험하게. 그래야 죽어서 그 친구를 만났을 때 이야기를 할 것들이 있지 않겠는가? 그래. 어쩌면 내가 멍청한 짓을 하려 했는지도 모른다. 만약 친구가 내 주변에 있다면 난 그놈이 경험해야 하는 것들을 내 온몸으로 보여주고 들려주고 느끼게 해줘야 한다. 그래. 그것이 바로 그 친구를 위하는 것이고 살아남은 모든 자들의 의무일 테니까 말이다.